서울에서 30km 떨어지면은 경기도 광주, 안산, 동수원, 파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면적 56평방미터가 월세가 120만 원이 나옵니까? 이게 오산 근데 엄청 싼 싸요.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. 일본에서 돈 모으기 힘든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간영 오상도 이 방송하기 전에 일본에서 셀러리맨을 좀 했었습니다. 여러 가지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급여를 올리고 했었죠. 예, 그러면서 일본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도쿄 외곽에도 살아보고 요코하마라든지 살아보고 지방에도 살아보고 다 했거든요. 근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. 내가 아무리 이직을 하더라도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. 왜 돈이 안 모일까요? 라고 했을 때 연봉을 올리려면은 기본으로 도심권에 있는 좀 큰 기업으로 가야 돼요.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그렇죠 여러분, 월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모여요.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서울과 뭐 도쿄 어디가 더 물가가 비싸가 이런 말 했는데 댓글을 봤는데 오상이 한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네, 서울에 월세가 미쳐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. 일본에 안 살아봐서 모르네요. 비교가 안 돼요. 그때 월세 얘기도 했네요. 예, 했죠. 예, 월세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서울에 월세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일본 월세의 이 무서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약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머. 이 월세가 오늘 얘기한 돈을 모으기 힘든 이유의 거의 99%를 차지하거든요.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간략하게 제 경험을 좀 빗대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서울 연구 데이터 서비스입니다. 대한민국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자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에요. 2015년은 자가가 42%, 전세 26%, 월세가 28%네요. 대부분으로 40%대를 유지하는 게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지역의 흔히 말하는 자가 비율입니다. 일본의 수도권의 자가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의 통계 사이트 사회인구 통계체제 여기서 봤을 때 일본 도쿄도의 자가 비율은 45%입니다. 일본은 전세가 없으니까 55% 사람은 월세 살아요. 도쿄도에. 도쿄도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나가와현 있잖아요. 여기가 요코하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. 여기도 수도권입니다. 여기도 59%, 여기도 40% 이상 사람은 월세에 살아요. 이것도 이제 도쿄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인데. 오사카도 이런 거네? 오사카도 이 정도죠.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일본 정말 아시는 분 많이 있어가지고 일본은 이제 35년짜리 론이 되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일본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 집을 안 사고 월세 사면 바보 같네요 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집을 안 사고 일본도 수도권 지역에서 월세 사냐면은 정말 단순한 원리인데 여러분, 일본에서도 흔히 말하는 집에 론을 받을 때 있잖아요. 주택 론을 할 때 주담대 대출에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있잖아요, 연수입 뭐 400만 엔이면은 차입 가능이 우리나라 돈 한 3억대 후반밖에 안 됩니다. 연수입 우리나라 한 5천 정도 연봉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돈 4억 정도까지밖에 못 땡겨요. 이게 35년 땡긴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입니다. 일본 사람들의 여러분 평균 급여가 얼마냐면은 전체 평균이 403만 엔이고 일본 전체 정규직의 중앙값 가운데 있는 사람의 연봉이 350만 엔이에요. 외벌이로 예를 들어 350만 엔 400만 엔이잖아요. 35년 모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올해 8월달 기사네요. 1도 사면 일본 수도권 지역 도쿄도 치바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합쳐가지고 7월에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 9,940만 엔입니다. 자, 9,940만 원을 땡기려면은 연봉 1억은 넘어야 되네요. 적어도. 이래야지 차입 가능액 이 정도 나오니까 아까 이 그래프에서 연봉 1억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 셀러리맨 중에 1.7%예요. 그러니까 35년짜리 주담대를 만들 수가 있는 조건이에요. 도쿄에서 조금 앞으로 팔릴 수도 있는 좋은 아파트 살려고 하면 1억 엔 이상이에요, 기본적으로. 그렇죠. 그럼 여러분 느끼잖아요. 아니 오상 왜 이렇게 주담대를 짜게 가요? 짜게 가는 게 아닙니다. 일본 제일 큰 은행 미쓰비시 은행인데 여기에 부동산 판매 그룹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알아두고 싶은 매각 사정 시세 비교라는 게 있어요. 중고 물건의 일본의 건물의 평가 금액이거든요. 아파트랑 주택의 자산 가치를 비교. 건축 연수 5, 10, 15, 20, 25, 30, 35년입니다. 일반 주택이 이 빨간색입니다. 주택은 35년 지나면 가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 한 15년 때부터 가치가 20%예요.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지으면은 이게 15년이 지나면 그 주택의 평가 가치는 얼마? 2억이란 말이죠.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괜찮아요. 90% 정도까지 이용이 됩니다. 근데 이게 아파트도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본인이 샀던 가격의 70% 됩니다. 예, 이게 아파트가 한 20년이 지나면은 반값이 돼요. 집의 평가 가격이 떨어진단 말입니다. 대부분이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은행이 잡아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. 네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
주담대를 이거밖에 안 잡아주는 거예요. 그 물건을 팔아도 주담대 남은 금액을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월세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돌아간다는 겁니다. 그게 그거니까. 당장에 일본에서 집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일본의 평균 유지비는 매월 얼마나 나올까라고 했을 때 쭉 나오죠. 일본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 이용료, 가스 이용료, 인터넷 이용료 그런 거는 관리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일본은. 그 다음에 주차비도 관리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이러면 아파트 40년간 유지하면 대략 평균적으로 한 2억 6천 정도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는 처음에 관리비로 나간다고 보면 돼요.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각종 비용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. 이거는 평균하니까 좀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도쿄에 있는 좋은 아파트 자동차 주차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한 달에 다 포함해서 10만 엔 정도는 관리비, 그 건물 그 유지비, 그렇죠. 주차비 그리고 세금이라든지 포함하면. 그러니까 아까 주담대를 예를 들어 연끌로 했잖아요. 그 다음에 이 돈을 내야 돼요. 그러니까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에 사람이 많잖아요. 월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.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냐면은 반경입니다. 도쿄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원이 반경 20km, 초록색 원이 반경 30km, 그 다음에 파란색이 반경 40km예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박간애가 수도권 지역에 산 적이 있다 했잖아요. 제가 이 반경 몇 킬로 내에 산지 아십니까? 저희가 요코하마에 살았기 때문에 반경 한 28km 정도 되네요. 여기서도 산 적이 있고 반경 35km에서도 산 적이 있고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도 저희가 치바라는 지역에 산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도 약 반경 30km 정도에 살았습니다. 예. 예를 들어서 이 반경 30km 정도 때 월세가 어느 정도냐면은 짜잔. 이게 좀 저렴한 시에서 운영하는 약간 보조금 나온 주택이에요. 예. 일반 월세보다 저렴합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네요. 자, 전용 면적 56평방미터. 한 달 월세 12만 3천엔. 한국으로 좀 대입해 보세요. 네이버 지도입니다. 서울에서 30km 떨어지면은 경기도 광주, 안산, 동수원, 그 다음에 위로 가면은 파주, 그 다음에 인천 서구네요.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면적 56평방미터가 월세가 120만 원이 나옵니까? 이게 지은 지가 1999년이에요. 지은 지 24년 된 건물에 이거 플러스 공익료 플러스 여기서 이제 주차비, 수도세, 가스비, 인터넷 다 따로 나옵니다. 이게 그나마 싸서 박간이가 들어갔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주변의 평균적인 시세가 15만 원 정도 납니다. 반값만 하면은. 정돈 해야 돼. 그게 중요해요. 예, 그 새로운 그 깨끗하고 그 건물 이쁘고 그런 거 들어가려고 하면 10만 엔대로 들어갈 수 있다. 싸네라고 생각해야 돼.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는 아파트급으로 가면 이게 따따블로 뛰어요. 전용 면적이 80을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 우리나라도 200만 원이 넘어가요. 당장에 그러다 보니까 박간에 여기서 이사를 해가지고 셀러리맨 때 있잖아요. UR이라 해가지고 한국에서 NH 월세 같은 느낌입니다. 아까 월세는 다른 거랑 비교하면 쌌었는데 있잖아. 내가 좀 회사 그만뒀으니까 맞벌이가 아니게 됐어요. 그러면 좀 이사해서 더 저렴한 집에 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여기가 그나마 좀 나았어요. 바닥 면적 54평방미터인데 86,000엔. 그 다음에 공익비니까 이거 관리비죠. 포함하면 한 9만 엔 정도 나오죠. 이것도 물론 가스, 전기, 인터넷 따로입니다. 주차비 따로입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 전용 면적 54에서 이게 싼 거예요. 위치가 어디냐고요? 예, 여기 있습니다. 아까 지도로 봤을 때 도쿄역에서 반경 35km 떨어져 있어요. 자,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지도에 35km니까 예, 영종대교 위입니다. 그 다음에 인천항 연수구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에버랜드. 그 다음에 태초원. 위로 가면 동두천시네요. 여기에 공용주택이 전용 면적 54에 월세 100만 원 가까이 나와요. 그렇죠, 여러분.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. 한국과 일본은 월세에 대해서. 그러니까 돈이 안 모여요. 왜 저희가 산 거를 보여드리냐면은 박간애는 그나마 일본이 셀러리를 하면서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깨끗한 데가 아니에요. 저렴한 데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.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 이걸 안 아끼고 산다는 생각을 하면 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. 그럼 이쯤 되면 또 난리가 나오죠. 오상, 일본 기업은 주택수당을 주잖아요. 그러니까 100% 비교 안 되지 않으면 느끼잖아요. 그걸 이제 제가 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일본의 후세 노동성 2020년 기준 노동조건종합조사라는 게 있습니다. 일본 전체 기업에서 주택수당의 평균 지급 한 47% 줍니다. 많이 주죠. 그런데 이 47%의 기업들의 평균이 얼마냐면은 주는 금액 주택수당이라고 나옵니다. 2020년 조사 17,800엔이 일본 기업들이 주는 주택수당의 평균이에요. 그래도 오상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. 이 금액에 17,000엔 보조해주면 그래도 한 70만 원대 나오네 월세. 나는 괜찮네요 라고 느끼잖아요. 자, 여기서 함정카드가 또 하나 발동하죠. 자, 뭡니까? 제가 아까 보여드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평균 급여 있잖아요. 모든 수당 포함이 이겁니다.
일본은 월급을 산정을 할 때 가족수당, 주택수당, 모든 수당을 다 넣어서 넣은 연수입 평균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. 연봉 따로 받고 수당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주택수당을 주는 기업은 그만큼 기본급이 낮아요. 장난을 하는 거. 아시겠어요? 이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옆에 보면 가족수당, 부양수당, 육아수당, 지역수당, 근무수당, 주택수당, 단신 부임수당, 별거수당, 별의별 수당이 있어요. 이게 다 월급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냥. 주택수당이 비과세인 것 같아요? 아니에요. 월급에 나오기 때문에 월급에 가산되잖아요. 그만큼 세금 떼가요. 비과세 아니에요. 비과세는 교통비밖에 없습니다. 실지급 때는. 17만 원 나온다 하더라도 세금 떼가니까 이 금액 그대로로 보면 안 돼. 안 되죠. 여기서 세금 떼가니까. 박간애가 여러분 인방하면서 지금 어디 살아요? 지금 나름 유튜브 48만 유튜브 지금 어디 살아요? 홋카이도 삿포로에 살아요. 왜 우리가 도쿄에 안 사는지 이게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저는 셀러리맨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에 이 정도 돈을 벌면 이 정도에 살아야겠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도 지금 반경 20km 안에 산다? 못 살아요. 흔히 말하는 거기 살 수 있는 친구들은 금수저예요. 또는 뭔가 조건을 고려해야 돼요. 아니 차를 포기한다든지 차를 포기한 또는 뭔가 오래된 집도 괜찮다라든지. 채광을 포기한다든지잖아요. 바깥 영상은 차를 좋아하잖아. 카푸어잖아. 주차도 해야 되겠어. 그러면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내가 도쿄 이 20km 내에 살겠다? 유튜브로는 안 되지. 그리고 예. 저는 몰래 나오는 집은 안 되니까 15년 이상 된 집은 저는 무서워서 안 돼. 그러면 엄청 비싸져요. 그 정도로 만만한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일본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사냐면은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세가 없고 다 월세니까 이게 평범하겠거니 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아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뭐라 해야 되나 느끼기가 힘들죠. 그러니까 말하지만 일본에 일하는 뭐 우리 방송을 보는 일본 현재 거주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.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. 이게 보통이에요. 일본에 살면은. 오늘 타이틀은 뭐예요? 일본에서 돈 모으기 힘든 일이잖아.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.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전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. 여러분 지인 중에서 도쿄에 빨간 선 안에 있잖아. 반경 20km 안에 예를 들면 전용 면적 80 넘어가는 아파트를 하나 샀대. 그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세요. 그 친구는 분명 부자입니다. 그 정도로 이 빨간색 원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좀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고 맞벌이도 좋은 기업, 대기업 맞벌이가 아닌 이상은 반경 20km 내는 불가능하고 맞아. 중소기업 맞벌이는 안 어려워. 되죠. 그러니까 일반 기업 맞벌이가 이 초록색, 그 다음에 대기업 외벌이 아니면은 남편 대기업 와이프 파트타임 알바가 이 파란색 반경 40km란 말이에요. 일본은. 그래야지 월세건 집을 사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단 말입니다. 대한민국도 물론 힘들지만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단 말이죠. 일본 사람들 앞에서 야 정말 요즘 한국도 월세 오르고 힘들어. 그러면은 여러분 돌 맞습니다. 예, 일본 사람들의 왜 맨날 절약을 해야 되고 왜 일본의 베스트셀러에 절약 관련 책이 있고 전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 모으기 힘든 이유 뭐 기승전 월세이기도 한데 지난 영상과 더불어서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은 야 그런데 왜 일본 가서 살아요? 라고 느끼시는 분 있을 수도 모르겠네요. 바깥 영상 일본 오래 있으니까 일본 저 북쪽에 있는 도쿄랑 1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홋카이도 삿포로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 라는 얘기입니다.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. 요시.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예를 들어 월세를 들어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반 아파트, 투룸, 거실, 주방, 전용 면적 한 60, 70은 그래도 좀 좁은 집. 그리고 자동차도 본인 거, 와이프 거 한 2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 그걸 한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. 그 조건이 일본에서는 부르주아예요. 그렇죠. 일본에서 그 60평방미터 이상 큰 방이네. 기준이 다른 거예요. 셀러리맨은 그런 걸 보지 말란 말이에요. 예, 근데 선생님 정말 그 검색해보세요. 도쿄 23군에 조금 좋은 아파트 월세를 빌리려고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죠. 검색해보면 놀라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참고로 90년대 짱구 아빠가 단독주택 지었는데 그 장소가 도쿄 중심가에서 3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. 35km. 90년대는 그나마 좀 쌌어요. 근데 거기도 지금은 비쌉니다. 우리가 요코하마 쪽에 이사하려고 음. 생각했을 때 부동산에 가서 예상 월 60만 원 정도인가? 빌릴 수 있는 방을 소개해주세요 해서 갔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비웃었어요. 그런 월세 집은 거의 없는데요. 그렇죠. 있는 건 이겁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옆에 묘지가 있다 그렇죠, 라든지 그렇죠. 엄청 오래된 집이다 라든지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바깥에는 전용 면적 20평방미터에서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. 요코하마 살 때. 방 하나요? 방 하나. 화장실 포함 다 포함. 전용 면적 20. 그거 60만 원. 왜 일본은 냉장고가 작을까? 맨날 얘기하잖아요. LG 시그니처의 큰 냉장고가 왜 일본에서는 팔리지가 않을까? 들어가지가 않거든.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이거는. 수요가 없는 거 아니야. 일본에서 넓은 집, 큰 집 사고 싶지. 비싸서 못 사는 거예요.
한국은 지금 좋은 겁니다. 아마 이렇게 말하는, 예를 들어 영상 올리잖아. 그래도 또 오상이 한국을 모르네. 한국이 더 월세가 비싸요. 주거 환경이 이래요.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더 이상 알았습니다. 그러면 헬 조선을 떠나서 헤븐 재팬으로 한번 와봐서 살아보세요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. 진짜 그러면. 맞아. 도쿄도 좋으니까. 한번 살아보라고 도쿄 싶어. 와서. 어떻게 되는지, 그지?